안녕하세요. 노을쌤입니다. 오늘은 케어 파트너 2024년 요양보호사 CBT 모의고사 3회차 실기 45문항 해설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음식을 삼키는 데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중에 말을 걸어 삼키는데 힘들지 않은지 확인한다. 2번 삼킬 때 턱을 들어 올려 음식물이 잘 넘어가게 한다. 3번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4번 식욕 증진을 위해 신맛이 나는 음료를 마시게 한다. 5번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마시는 형태보다 약간 떠먹을 수 있게 되직한 형태로 됐을 때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예, 너무 물기가 많은 건 늘 열려있는 기도를 향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어떤 말도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돼야지만 기도가 열리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턱을 들어 올리면 기도가 열려버리죠, 뒤로. 자, 신맛이 많이 나는 것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살에 들릴 수가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이렇게 사람이 턱을 자연스럽게 올리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을 들게 되면 이게 또 기도가 열려버리니까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약 30cm 거리에다 두고 내려다볼 수 있게 배치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37번 비위간을 삽입한 대상자에게 너무 빠르게 주입하며 유발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혈변, 2번 설사, 3번 발열, 4번 부종, 5번 점액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류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편마비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응급 상황에 사용할 응급배를 화장실 안에 설치한다. 2번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대상자가 잡을 수 있게 한다. 3번 출입문의 문턱을 낮춰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한다. 4번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은은한 조명을 설치한다. 5번 밤에는 화장실의 표시등을 꺼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응급벨을 안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시는 거죠. 앞이 아니라 변기 옆으로. 그 다음 문턱은 낮춰. 아니요, 문턱을 아예 없애셔야 돼요. 아니면 문턱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은은한 조명 대신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셔야 대소변의 상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등, 화장실의 표시등은 밤에도 켜두셔서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39번 침상 배설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무릎 덮개로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주고 침상 변기를 내준다. 나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다 둔부를 들게 하여 밑에 방수포를 깐다. 라 침대를 올려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선생님들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제일 먼저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나시면 둔부를 들게 해서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둔부를 들게 하는 방법도 허리를 들 수 있는 사람, 허리를 들 수 없는 사람 나눠지겠죠? 이제 그런 방법들 지금 보기 문장에서 하나를 합친 거고요. 자, 그 다음 무릎 덮개로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주시고 침상 변기를 대어주신 상태에서 용변을 보시게 해주신 다음에 침대를 올려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죠. 네, 요 순서로 가나다라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0번.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변이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번 둔부를 찬 수건으로 닦아준다.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한다. 4번 수분 섭취를 늘린다.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면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네, 변이를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자극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41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실금이 나타나면 바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둔부의 발적이 관찰되면 연고를 발라준다. 5번 교환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놓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어주시는 게 네, 오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겠죠. 자, 변실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면 예, 이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사라져요. 와상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 사용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라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해서 대상자 협조와의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죠. 요거는 협조가 불가능하신 분이 옆으로 가는 거고요. 자, 우리 환기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저귀 교환을 다 마친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둔부는 발작이 관찰되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예,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담당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42번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4번 소변색이 탁해지면 방광 세척을 실시한다. 5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제자리에 꽂는다. 정답은 3번이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든 삽입하지 않든 사람은 방광에 소변이 차면 소변을 비워야 돼요. 예, 그 시간이 보통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방광을 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정답이 맞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광보다 낮게 두어야지만 역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소변이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비워주셔야 색깔도 확인할 수 있고 상태 유무가 관찰이 됩니다. 예, 하루 종일 모아두면 얼만큼이 두세 시간에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고 색깔 같은 것도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탁해지면 보고를 하셔야지 방광세척은 유언보호사가 할 수 없는 범위죠.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를 잠그고 그냥 꽂는 것이 아니라 예,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소독하신 후에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솜 소독은 반드시 좀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답이 된 거죠. 자, 43번 요루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좌측 하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2번 요루 주머니에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운다. 3번 샤워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하거나 떼고 해도 괜찮다. 4번 요루 주머니는 매일 교환한다. 5번 통목욕 시는 요루 주머니를 떼고 해도 괜찮다. 정답은 3번입니다. 샤워 시에는 착용하거나 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5번에 보시면 통목욕 시에는 예, 떼고 해도 괜찮지 않아요. 소변을 비우시고 주머니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통목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샤워시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거고 통목욕은 뭐 욕조 안에 이렇게 또 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요루 주머니는 예, 착용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말이 꼬이네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복부가 아니라 우측 하복부. 항상 주머니에 소변은 3분에서 2분의 1 정도가 차면 비워주셔야 되고요. 자, 요로 주머니의 교환 시기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교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44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칫솔질을 시행한다. 2번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짜서 올린다. 3번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4번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칫솔질한다. 5번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가주셔야 네, 잇몸 손상도 예방할 수 있고 구역질이나 구토 같은 것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는 진행하지 않아요. 네, 그럼 기도가 열려서 지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앉는 자세를 취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앉을 수 없다면 침대 머리를 높여주거나 옆으로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 위에 두툼하게 올린 치약은 치아 사이에 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작은 양으로 칫솔 목까지 다 묻을 수 있게 치약을 짜주셔야 되고요. 45도 각도로 대고 치아에 각도 조절을 한 상태에서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궈주셔야 돼요. 치약이 남았을 때, 입안에 남았을 때 또 문제가 요구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45번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에 물을 적신 후 사용한다. 2번 머리빗에 세정제를 묻혀 머리에 발라준다. 3번 손톱 끝을 이용하여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4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말려준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에는 세정제 사용이 어렵다. 자, 정답은 4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말려준다. 자, 드라이 샴푸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하나만 좀 잘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마른. 그러면 X는 젖은. 이런 젖은 거는 절대 사용 안 돼요. 그래서 드라이 샴푸죠. 네, 그 내용을 국시원에서 오답 문장을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마른이니까 물을 적시면 안 돼요. 물 없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머리빗에 세정제를 묻힌다. 아니죠. 예. 그래서 드라이 샴푸를 손으로 이렇게 바른 다음에 거품이 나게 해서 손으로 머리를 마사지 하시면서 예, 감겨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손톱 끝으로 하시면 예,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으로. 그 다음 5번에 많이 더러워진 경우에는 사용이 없다.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나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반복 사용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 46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네, 딱 보시면 손톱은 둥글게, 이것도 좀 뾰족하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둥글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좀 뾰족하죠? 네, 그래서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그림은 조금만 세세히 잘 찾아보시면 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림에 집중하셔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찾으시면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자, 47번. 대상자가 회음부 세척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번 회음부 세척을 시행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가 스스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번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강제로라도 시행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물수건 이용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 뭐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8번 왼쪽 편마비로 누워있는 대상자의 앞이 막힌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는 무조건 오지선이 아닌 이지선 시험 문제로다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머리는 항상 가운데에 들어간다.
그것만 아셔도 세 개가 다 나가요. 1번 맞나? 2번 맞나? 이렇게 5번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머리는 항상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냥 공식이에요. 네, 공식. 이건 더하기예요. 이건 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머리는 그냥 가운데 있어요. 수액도 항상 가운데 있어요. 그냥 공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벗기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벗을 때는 건강 쪽발부터 벗습니다. 예, 입을 때는 불편한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 쪽부터. 그래서 왼쪽 풍엽이니까 건강한 팔, 오른팔, 머리, 왼팔 순서로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정지하신 상태에서 입혀볼까요? 왼쪽 편마비. 자, 오른쪽 편마비 벗겨볼까요? 오른쪽 편마비 입혀볼까요? 요렇게 선생님들이 한 문제를 푸시면서 나의 음성으로 실질적으로 세 개를 더 풀어보시면 다음 회차 가면 또 이거를 입히는 걸로 바꿔놨고 오른쪽으로 바꿔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보세요. 자, 49번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를 요양보호사가 침대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며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서 들어 올린다. 2번 무게중심을 낮춘 후 소근육을 사용한다. 3번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번 방향을 전환할 때는 발은 고정하고 허리를 돌린다. 5번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들어 올린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발은 적당히 벌리시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나서 지지면을 넓혀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는 건 맞는데 큰 근육을 사용하셔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방향을 전환할 때는 발을 움직이셔야 되겠죠. 발. 허리를 돌리면 허리가 삐끗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발을 움직이셔서 최대한 대상자와 가까이 두셔야 돼요. 멀어질수록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잡고 보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50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를 하기 위해 침대 왼쪽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오, 선생님 그림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아, 네, 진짜 다 그림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그림일수록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머리 감기기를 할 때 가운데서 하지 않고 가장자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가장자리다. 그럼 대상자의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 여기도 왼쪽으로 가고 여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찾으셨다면 이 두 그림에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돌봄자의 위치죠. 자세 위치.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셔서 이게 상체 한 번, 하체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 1번이죠. 밀어버리는 건 없습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셔서 밑으로 손을 넣어서 잡아 당겨주시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된 거였어요. 자, 51번 바닥에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이동시키려고 한다. 대상자의 자세와 요양보호사의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건강한 팔, 왼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손에 건강한 손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마비된 팔이기 때문에 일단 아웃이에요. 그쵸? 그러면 건강한 손으로 팔 쪽에, 팔걸이, 먼쪽에 팔걸이에 잡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의 건강한 다리로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일이 못해요. 사실 이거 되게 현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림 속에나 있는 이야기지 마비발을 저런 식으로 번쩍 들어서 구부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실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주시면 정답이 보이셨을 겁니다. 자, 52번 자동차에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힌다. 다. 대상자의 양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자,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일단 잠금장치를 잠그신 상태에서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밖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신 상태에서 양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시고 나면 이때 대상자 오른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오른쪽 마비 쪽이잖아요. 몸을 일으켜서 휠체어로 돌려 앉혀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CBT로 연구사 시험을 보잖아요. 네, 이런 문제 정말 좀 어렵다고 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면서 순서를 찾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맞춰지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생각해서 가나다라마 이렇게 순서를 추리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할 때는 별로 난이도가 그렇게 그때도 조금 높긴 했는데요. 지금은 CBT 화면이 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렇게 가나다라 문제만 집중해서 네, 한번 모아볼게요. 그래서 좀 CBT 이 화면에서 직접 유튜브에서도 CBT 화면으로 연습을 진행하실 수 있게 그런 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좀 여러 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CBT 헤어 파트너 CBT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직접 그렇게 연습해서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요. 53번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를 이용하는 경우 마비된 손으로 잡도록 한다. 2번 대상자와 비스듬히야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추어 걷는다. 3. 대상자 발 바로 옆에 지팡이 끝을 내밀게 한다. 4번 부축하며 걷는 경우 수급자 옆에 서서 팔로 어깨를 껴안듯이 잡는다. 5번 혼자서 일어나는데 무리가 있는 경우에도 걷기를 시도해야 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 비스듬히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춰서 따라 걸어줘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셔야 되고 대상자 발 바로 옆에 지팡이 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발 앞 15cm를 가서 바깥쪽 옆으로 15cm 지점에 더 가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껴안는 거야. 네, 옆에 서서 팔로 어깨를 껴안는 것이 아니라 허리. 그 다음에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걷기를 시도하셔야 돼요. 혼자 일어나는 게 무리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낙상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4번 복지용구의 품목 중 하나인 휠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휠체어는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이다. 2번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때마다 마 부분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3번 대상자 다리 길이에 맞추어 라 부분의 볼트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4번 부축하며 걷는 경우 수급자 옆에 서서 팔로 어깨를 껴안듯이 잡는다. 5번 잠금장치의 기능이 약해지면 가 부분을 점검한다. 요거 한 번만 잠깐만 수정할게요, 선생님. 4번 보기를 얼른 수정했어요. 네, 저도 케어 파트너에서 수정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저한테 주는 건데 검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볼 때는 안 보여요. 꼭 이렇게 해설하면서 읽다 보면 아 이거 뭐죠? 좀 내용 이상하다. 조금 전에도 하나를 고쳤는데 그거는 문제 읽기 전에 고쳤고요. 이거는 읽고 나서 4번 보기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 부분을 풀어둔다. 네, 정답 한번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지면 가부분이 타이어죠.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눌렀을 때 0.5cm 정도 공기압이 어느 정도 적정이 들어갔다. 그럼 이제 괜찮다. 예, 그럼 그걸 바람을 넣어주시는 게 1차예요. 그런데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바람이 충분히 있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그땐 잠금장치 볼트가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두 번째로 확인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가부분의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한다가 정답이 맞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 휠체어는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가 아니죠. 대여 품목이죠. 그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때는 네, 앞바퀴는 들어 올리고 뒷바퀴로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대상자 다리 길이에 맞춰서 발판을 높낮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라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 부분, 잠금 장치를 풀어두는 게 아니라 잠궈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사람이고 케어 파트너도 사람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 이런 실수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얼른 점검하고 또 다음번에 또 잘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55번 도마와 칼이 한 개밖에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순서에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그림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채소, 과일을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육류로 넘어오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생선류고, 마지막이 닭고기 순이죠. 네. 아니, 닭고기는 육류 아닌가요? 네, 육류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류는 살덩이만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닭고기는요, 뼈부터 내장부터 다 있어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네,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더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심 온도까지 다 익혀 먹어야 되고 이게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강사님이 저한테 강사님이 닭고기도 고기인데 맨 마지막에 이거를 쓰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교수님 뼈리 더러워요. 고기 안에 뼈도 있고요, 내장도 있고요. 제일 더러워요. 살덩이가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네. 자, 56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 2번 햇볕에서 뉘어서 건조, 3번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 4번 햇볕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 5번 그늘에서 뒤집어서 건조. 정답은 1번이죠. 빗금이 쳐져 있으니 그늘이고요. 뉘어서 써져 있으니 뉘어서로 가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세탁기호 표시가 나기도 해요. 조금 쉽게 나면. 그런데 얘를 조금 어렵게 내면 이 세탁 표시 기호를 딱 갖다 붙여놓고 다음과 같은 세탁 표시에 따라 세탁할 수 있는 의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지? 라고 해서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544페이지에 가서 그림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바로 떠올랐다면 예, 안 보셔도 됩니다. 57번 대상자와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할 때 요양보호사 행동을 옳은 것은 1번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모두 중단하게 한다. 2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4번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습득하고 비용을 준비한다. 5번 대상자의 진료 시간에 간단한 자신의 사적 업무를 본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습득하고 비용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진료 당일을 모두 중단할 이유는 없고요. 차량 이동 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대상자부터 탑승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그다음에 병원도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병원도 안내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르신 가고자 하는 곳에 가시면 되고, 우리가 동행하는 사이에 절대 자신의 업무, 동행, 대행, 요양보호사 사적인 업무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58번 치매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옆이나 뒤에서 이야기한다. 2번 질병과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기계적으로 알려준다. 3번 치매 가족들이 잘못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고를 해준다. 4번 가족이 뭐뭐해서 뭐뭐 되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준다. 5번 비슷한 상황을 잘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들을 전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비슷한 사연들을 잘 이렇게 극복한 사례들을 전해주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에서 마주보는 것이 관심이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옆이나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좌절감을 느끼거나 무시받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충고는,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번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옳은 지적이라, 이게 뭐뭐해서 어떻게 되었다, 옳은 지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뭐뭐해서 어떻게 됐다, 가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은 별로 좋은 의사소통 기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5번이 가장 적절한 것 같네요. 59번 치매약을 변경한 후 대상자가 어지러워하고 손떨림 증상이 관찰되었다. 돕는 방법은 1번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으로 변경하여 복용하게 한다. 2번 약을 반으로 잘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3번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번 약을 바꾸는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지켜본다. 5번 대상자에게 다른 부작용 증상은 없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3번이죠. 증상을 잘 관찰하셔서 부작용 유무가 나타났을 수 있던 거니까 빨리 병원에 가지고 가셔서 약물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정확한 검사를 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60번. 치매 대상자가 밤늦은 시간에 강아지 인형을 안고 반복적으로 쓰다듬으면서 잠을 이루지 않고 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늦었으니 내일 다시 인형을 주겠다며 가져간다. 2번. 방에 들어가서 강아지 인형을 함께 재우자며 다독인다. 3번. 거실 조명을 끄고 방으로 데려간다. 4번. 강아지 인형을 좋아하는 이유에 관해서 물어본다. 5번. 강아지가 아니고 인형이라고 알려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같이 재우자며, 강아지는 같이 재우자며 다독여서, 잠을 좀 요청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주의 환기법 좀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61번. 치매 대상자가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2번. 한 종류 음식만 먹는 이유를 물어본다.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인 경우 그대로 둔다. 4번. 반찬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다 갈아서 제공한다. 5번. 순서에 따라 대상자 앞에 반찬 그릇을 놓아주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 앞에 앉아서 지켜보시면서 한 가지만 먹으려고 할 때는 다른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도와주고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순서에 따라서 대상자 앞에 반찬 그릇을 이렇게 놔주시면 그 순서에 맞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돕기 방법을 좀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62번.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2번. 퍼즐 맞추기 활동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번.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4번. 불편한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5번.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곳의 문을 잠근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한 곳에 문은 좀 잠가 주셔야 되고요. 어둡게 하시면 안전 환경 조성에 좀 방해가 되죠.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퍼즐 같은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셔야지, 퍼즐 맞추기 같은 건 굉장히 복잡한 활동이잖아요.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대회 코스는 실내에서 안전 환경 조성해 주는 방법이고요. 이유를 묻는 질문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자, 63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 대상자가 팔과 얼굴에 있는 검버섯을 가리키며 몰래 벌레가 뛰어다니고 있어. 너무 무서워. 라며 불안해한다. 자, 이럴 때 요양보호 선생님 1번. 겁이 많으시네요. 2번. 내일 저와 함께 피부과에 가보실래요? 3번. 몸에 검은 것이 보여서 무서우셨군요. 4번. 이건 벌레가 아니고 검버섯입니다. 5번. 저한테도 벌레가 있어요.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다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일단 인정. 네. 아이, 그 검버섯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것도 안 되시고요. 중요한 건 인정. 아예 어르신 몸에 검은 것이 보여요. 몸에 벌레가 있어요. 인정.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대상자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몸에 벌레가 격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징그럽고. 어르신 많이 무서우시죠? 많이 징그러우시죠?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제가 늘 의사소통에 얘기해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보일 수 있으니, 네, 선생님들이 1번 요양보호사 얘기해보세요. 내가 치매 대상자라고 하고 들을게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친절하면서도 기분이 속상하지 않고 좀 괜찮을까요? 라고 말하신 분의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그럼 3번이에요. 제 기분 알아주는 사람. 네. 64번.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화를 내며 요양보호사에 욕을 하고 있다. 대처 방법은 1번. 지금 화가 나신 것을 이해해요. 라며 진정시킨다. 2번.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건가요? 라며 이유를 묻는다. 저는 3번. 선생님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4번. 자꾸 욕을 하시면 가족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경고한다. 5번. 즉시 사과하세요. 라고 요청한다. 정답은 1번이죠. 네.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온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 어르신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으신데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진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65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1번. 시설장에게 알린다고 경고한다. 2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모른 척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4번.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5번. 단호하게 소리를 질러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 경고. 이게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제한과 보상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66번.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2번.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한다. 3번.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뒤에서 접근한다. 4번. 글로 써서 의사소통할 때는 주어를 생략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한다. 정답은 1번이죠.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높은 위치가 아니라 항상 눈을 마주치고 같은 눈높이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접근할 때는 뒤가 아니라 항상 앞에서 마주 보면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주어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네, 복잡하게 해석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이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치매 대상자 신체적 언어가 대상자의 의도를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복잡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67번입니다. 채소 그림과 그 밑에 숫자가 짝을 이루고 있다. 채소 그림 아래 빈칸에 숫자를 적어보는 활동으로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1번 계산력, 2번 언어 능력, 3번 표현력, 4번 기억력, 5번 진압력.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이거 숫자를 이렇게 써놨다가 문제 보시면 기억하고 있다가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요.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네, 무는 몇 번이었죠? 배추는 몇 번이었죠? 고추는 몇 번이었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막 대답을 하시거든요. 기억력이죠, 기억력. 네, 자, 인지 자국 훈련의 내용마다 각자 그 프로그램별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제가 문제풀이 할 때마다 갖고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부터 중증 치매 대상자까지 각 인지자국 훈련의 프로그램명마다 네, 어떤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거 언어 일정성이구나. 이거는 기억력 향상이구나. 지금 이거잖아요, 3번.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서 기억했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로그램 그림만 안 넣었지, 요렇게 프로그램명을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얼굴 삼행시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손가락 낭독기 어떻게 하는 것들아?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교재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손가락 낭독기 어떻게 하는 거야? 또 2, 3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흩어진 낙고자가 단어 만들긴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멈추시고요. 표준교재로 가셔서 표준교재 인지적 훈련법을 다시 봐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2023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험 보시고 오신 제 구독자 선생님도 밑에 써줬어요. 이 문제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 선생님이 손가락 낭독인가 어떤 거가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교수님 제가 그거 잘 몰라서 틀렸다고. 이렇게. 그럼 이걸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머릿속에서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연상과 상상 작업을 잘 하시려면 책에 있는 그림들을 내용들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통째로 넣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반복 보기밖에 없습니다. 책을 반복적으로 계속 봐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옆에 표준교재를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공부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자, 68번. 침해 대상자와 언어적인 의사소통, 원칙에 맞게 소통한 것은 1번.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한다. 2번. 목포에서는 김장을 담글 때 무엇을 넣나요? 라고 질문한다. 3번. 밥 맛있어? 라고 질문한다. 4번. 산책 가려는데요. 어디 가져오시겠어요? 라고 질문한다. 5번. 어르신 완전 대박이라고 칭찬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던져주는 방법이 이해된다고 나와요. 무슨 그제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면서 어깨가 아프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야 되고요. 밥 맛있어? 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아이를 대하는 어린아이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라는 용어로 바꿔주셔야 되고 산책 가려는데 어디가 좋으세요?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산책으로 요 공원 앞을 가려고 하는데 어르신 좋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 좀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어르신 완전 대박, TMI, 이런 외래어나 유행어나 약어 표현들은 어르신이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2024년에 조금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69번. 다음 상황에서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하세요. 라고 했어요. 대상자가 싫어. 입맛이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거냐. 1번. 어르신이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 매번 이러시니 제가 너무 힘드네요. 3번. 식사를 자꾸 거르시니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되네요. 4번. 다른 거 드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5번 자꾸 식사를 안 하시면 제가 가족들에게 혼나요. 정답은 3번이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이죠. 단계가 있어요. 행동이 뭐죠? 네, 자꾸 거르는 거죠. 식사 안 하시는, 입맛 없어서 안 먹겠다.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냐? 건강이 나빠질까봐 내 기분이 어떠냐? 많이 걱정됩니다. 바래. 그러니까 식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나전달법에서 바램은 안 나옵니다. 왜? 지금도 보세요. 문장이 제일 기죠. 세 개를 하려니까. 거기다 바램까지 하면요. 너무 티가 나잖아요. 정답인 게. 그래서 항상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발음 딱 빼요. 예, 느낌까지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순서는 머릿속에 좀 넣고 계셔야 돼요. 행동, 영양, 느낌. 뭐라고요? 행동, 영양, 느낌.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맞춰서 말한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 기법만 알면 어떤 문항을 내더라도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70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가 반걸음 뒤에서 보행을 돕는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한다. 3번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한다. 4번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5번 신체적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앞만 못 보이는 거지 듣기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접촉하시기 전에 먼저 말을 해주시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반걸음 뒤에서가 아니고요. 반복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옆이 아니라 정면에서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7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전달하기, 말보다 감정 표현 자주 하기, 그 사람 다움을 소중히 하기.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4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5번 시각장애 대상자. 자, 정답은 3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입니다. 네, 쉬운 단어. 감정.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보다 감정을 좀 자주 살펴주셔야 되는 분들이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72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2번 대상자 옆에서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한다. 3번 입을 작게 벌리고 차분하게 말한다. 4번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5번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높게 조절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난청이 계시니까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거 보는 건 내시죠. 귀가 안 들리시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서 대고가 아니고 항상 눈을 보면 정면에서 입은 크게 벌리셔야 입 모양으로 단어를 확인할 수 있죠.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해하실 때까지 대꾸해 주셔야 되고 입력은 크게가 맞아요. 그런데 출력은 높게가 아니라 출력은 낮게.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들어가는 소리는 크게 작동을 하게 해주셔야 되고 나가는 소리는 낮게. 나가는 소리를 높게 하시면 엄청 크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자, 73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치매 노인의 상황은 자, 원인을 파악하시고 안정적이고 친근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주의를 환기시켜주시거나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하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정답은 배입니다. 좀 어려우실 거이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296페이지를 찾아가셔서 제가 얼마 전에도 실기 못 보던 유형이 나왔다. 이래서 의사소통에서 치매 대상자의 상황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꼼꼼히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루하거나 불안감이거나 긴장감이거나 낯선 환경이거나 뭔가 이렇게 찾을 욕구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배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어떤 걸 파악하는 보통 신체적인 욕구가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이고 친근한 환경 그래야 낯설어서 막 다니시거나 이런 걸 좀 줄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을 여기 가보시면 배외의 답이 보이실 겁니다. 74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히 옥상으로 대피한다. 2번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허리를 펴고 높은 자세를 유지하며 이동한다. 3번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문 쪽으로 소화기 분말을 쏜다. 4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나간다. 5번 불길이 천정까지 닿는 불이면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화를 시도한다. 정답은 4번이죠. 방향을 알기 힘들 때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나머지 한 손 코와 입을 가렸고 나머지 한 손 벽을 짚으면서 신속히 이동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죠. 계단으로 이동하셔야 되고 자세는 높은 자세 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낮게 뜨거운 바람이나 열기가 높은 곳을 천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에 문 쪽으로 나갈 걸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 쪽을 향해서 소화기 분말을 쏘시는 게 아니라 문을 등지고 분말을 쏴주셔야 돼요. 불길이 천정까지 닿는 불이라면 이거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할 수 없어요. 반드시 대피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75번 가정용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지용 투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2번 중요 의료기기는 콘센트 하나에 같이 전기 코드를 꽂아 사용한다. 3번 119에 신고하여 긴급 후송을 준비한다.
4번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 둔다. 5번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뺄 때 전선을 잡고 뺀다. 자, 정답은 3번이죠. 네,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빨리 119 신고해서 긴급 후송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거를 전기가 네, 정전됐으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전에 2024년 버전이랑 달라요. 그래서 혹시 2024년 기출문제 푸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는데 교재 분명히 있긴 안 했어요. 119에 신고하고 긴급 후송을 준비한다. 요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76번 혈액과 체액이 바닥, 침구류, 옷 등에 묻었을 경우에 위생적인 환경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맨손으로 처리한다. 2번 혈액이 바닥에 쏟아진 경우 표백제와 물을 1대5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3번 체액이 옷에 쏟아진 경우 표백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4번 심각하게 오염되고 판단된 침구류는 버린다. 5번 혈액이 깨진 유리에 묻은 경우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정답이 2번이죠. 이게 바닥에 쏟아졌다면 표백제와 물을 1대9로 혼합하셔서 그걸 사용해서 닦아주셔야 되고 절대 맨손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액과 체액에 균이 엄청 많아요.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체액이 묻은 표백제를 사용하시면 옷감이요. 탈색이 돼버려요. 색깔이 막 빠지죠. 락스 써보셨잖아요. 락스. 물감 다 빠져요. 옷감이요. 그러니까 절대 흡입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판단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거나 살균 표백제를 사용해 세척해 주셔야 됩니다. 혈액이 묻은 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77번 치매 말기 대상자가 경련하는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질식을 예방한다. 2번 천장을 쳐다보도록 똑바로 눕힌다. 3번 대상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4번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 둔다. 5번 물이나 음료를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죠.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 두셔야 몇 분 정도 경련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5분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하셔서 상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에 아무것도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천장을 보고 계시면 이게 다 침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되세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놔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잡는다고 억제를 시도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셔야 돼요. 예, 양상이 어떤 시간이 어떤지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어떤 것도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경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78번 대상자가 식사하던 중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국토를 유발해 음식을 꺼낸다. 3번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4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등을 강하게 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이죠.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자세로 하임리히법을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임리히법이 즉 5번에 이렇게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이것도 선생님이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닿지 않게 그 다음에 양팔은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뭔가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수직은 맞는데요. 네, 손가락이 가슴에 닿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럼 갈비뼈 늑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찾아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 전원을 켠다. 네, 두 번째 패드를 부착한다. 우리 선생님 패드 부착 부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했다면 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세동을 시행해 주시고요. 제세동을 하고 나서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순서 한번 익혀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3회차 실기 45문항도 같이 풀어보셨어요. 네, 자, 함께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이 문제를 먼저 만나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CBT 케어 파트너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제 영상의 설명란에 CBT 케어 파트너로 갈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담아놨어요. 거기 클릭하시면 케어 파트너 CBT 화면에 넘어갑니다. 거기 가서 CBT 화면에서 문제를 좀 한 번 더 풀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개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100점 맞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으로 틀린 개념들 계속 잡아가면서 푸시는 것이 아마도 학습 효과는 더 으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BT에서 문제를 풀고 저한테 오셔도 좋고 제 문제를 먼저 보시고 케어 파트너 CBT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2번 정도를 여기서 풀고 저기서 풀고 한번 해보신다면 아마도 오답률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저는 이제 또 준비해서 케어 파트너에서 만든 대로 4회차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